자, 모의고사 먼저 한번 볼게요. 오답 정리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전체 같이 봤으니까요. 틀릴만 하겠대. 5번 볼까요? 답안지는 넣어서 답안지는 이제 넣어놔도 되고, 뭐, 어머니 보여드려도 되고, 집에 보관해도 되고. 근데 같이 넣어두는 게 좋겠지. 그래야 뭐 틀렸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자. 이런 거 틀리면 진짜 너무 아쉽죠. 30분의 7을 x 더하기 0.0 요거일 때 x를 순환속으로 나타내세요. 자, 30분의 7은 그냥 30분의 7이라고 넣을게요. 는 x 더하기 990분의 1인 거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x를 990으로 통분하면 10 99 곱하면 아니 몇 곱해야 돼? 33? 그러면 990분의 33 곱하면 몇 나왔어? 200 몇? 200? 이렇게 돼. 그럼 넘기면 990분의 232 x야. 그래서 누구 썼어, 여러분들? 4번 썼죠. 4번 썼어? 3번? 5번? 4번? 근데 이걸 약분을 쳐야 약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기하분수로 바꾸고 나서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아깝죠. 조심해야 된다. 이걸 노린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 그 다음에 많이 틀렸던 게 25번 같은데요. (1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없다. 자연수가 없다. 자연수가. 그러면 먼저 부등식을 풀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선생님보다 수학을 잘할 거면, 지금 선생님보다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수직선이 나왔을 때 수직선 안 그려도 되고요. 선생님보다 조금 부족하다, 수학 실력이. 그러면 그리세요. 알겠죠? 무조건 그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멍 뚫고 2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다. 지금 내가 쓴 부등식이 이건데 이 안에 자연수가 없어야 돼. 자연수를 결정하는 조건 누구야? 1 기준으로 풀어야죠. 1. 자연수. 그래서 여기에 1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1이 1보다 뒤에 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얘가 1이 되어도 요 안에 1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럼 우리 1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1이 돼도 1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이때 등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5번에 있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시험 때 걱정하지 않고 풀 수 있어요. 나머지는 여지가 없습니다. 다 맞아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선생님, 그 1번은 왜 그 같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거. 고등어 쓸 때요. 같다
있다고 하셨잖아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자,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요. 이 값을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요. 안 해요. 그럼 이 안에는 자연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미지수와 자연수나 이런 상수들을 비교할 때 얘가 1보다 뒤에 있으니까 부등식을 먼저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얘가 1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아, 얘가 1이 되는지를. 이 기준이 되는 이 값이. 얘를 보는 겁니다. 얘. 그래서 얘가 1이 돼. 1이라고 생각해봐. 그래도 우리 주어진 조건에 성립하죠. 아,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제 등호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와요. 얘는 알겠지? 나머지는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됐지? 숙제 볼까요? 프라이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제 쉬는 날인지 모르고 숙제를 너무 적게 냈다. 어제 쉬는 날인지 몰랐어요. 내가 출근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어제도 한 100문제씩 던졌어야 되는데. 자, 다음 주 보강 날짜를 정하는 반은 스텝 B가 가장 빨리 끝난 친구가 나오는 반으로 합니다. 스텝 C 말고 스텝 B. 그러니까 또 그런 친구들이 있겠죠. 선생님, 저 근데 저희 학교는 활용이 아니라서 활용까지 안 해도 되는 풀이까지인데요. 저희는 그래서 뒤에는 안 풀어도 되는데요. 그럼 저 시험 범위까지만 풀면 됩니까? 그 친구들은 논외. 어쨌든 66페이지까지 다 풀고 오답 정리가 끝난 친구가 나오는 반이 고르게 됩니다. 알겠죠? 얘들아, 숙제만 빡 하지 말고 풀 수 있으면 다 풀어도 돼. 알겠지? 자, 볼까요? 151부터였나? 네. 틀린 거 볼까? 몇 쪽에 몇 번? 54번이요. 50? 53번. 53? 얘는 아주 쉽게 나왔어요. 53번은. 이게 만약에 이게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은 여기가 겹치거든요. 이렇게 딱 겹치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얘는 문제 이거 하면서 문제를 잘못 그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냥 이 세 개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몇이죠? 더하면? 3. 3에서 겹치는 부분이요? 두 개 있죠? 그죠? 이 겹치는 부분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x제곱 3-2x제곱이 답입니다. 단톡방에다가 올려놨죠? 오답 답안지 잘못되어 있는 거 확인하라고. 그것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왜냐면 선생님도 이거 15분 고민했거든요.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그래서 15분 고민하고. 이게 또 그렇잖아요. 이게 같은 수학 선생님들끼리 이게 답이 이상하다고 가지고 갔는데 답이 맞으면 약간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대 심사숙고를 하다가 가져갔어요. 이거 이상하다. 문제집이 이상하다 하면 2학년
담당 선생님들이 13분인데 13분이 다 이목이 집중된대요. 뭔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뭐 점점 나도 이상했다. 이상했다. 아직 못 봤는데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바뀌었어요. 쌤도 고민했습니다. 답이 달라가지고 뭔가 있나 했는데 문제 만약에 이제 이건 너무 쉽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려면요.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진짜 여기서 원하는 문제는 이거였을 거야. 이렇게 안 보이죠? 이렇게 생긴 거. 딱 여기가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x야. 그럼 여기도 x야? 옳지. 여기 1-x야. 왜? 여기 길이가 1이니까. 이해됐어요? 오키도키. 그래서 이거 3에서 x제곱하고 1-x의 제곱을 뺀 게 답이 돼. 그게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우리 답에. 우리 문제는. 근데 이제 문제 만드는 분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땡겨서 그리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그런 거다. 이거 이해됐지?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게 원래 문제야. 알겠지? 다음에 52번. 이거는 그럼 다 풀어야 되겠네요. 52번 그냥 해볼까요? 이럴 때 좀 빔이 있으면 좀 편합니다. 도형 문제 나오면. 안 그러면 선생님 야 그 A 있지? A 그 위에 그 쬐까는 거를 액대라고 잡아봐 막 하면서 이렇게 막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리면 더 헷갈리니까. 자, 작은 A 값을 뭐라고? 작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x 여기가 x 그 다음에 작은 여기 y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뭐 찾았을 거야. 그래서 1번부터 그냥 하면 b와 2의 길이를 구해라. 그러면 여기가 지금 y가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도 y가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길이는 x 플러스 y요. 다음에 아니에요. C가 X가 아니라 B가 Y여가지고. 응? 그러니까 C가 Y가 아니라 B가 Y예요. 그래서 C가 X. 오케이. 여기가 y고 요만큼이 x 플러스 y인 거죠? 그죠? 그럼 여기가 어쨌든 여기 요만큼이 x 플러스 y 되는 거 맞아요? 여기가 x 플러스 y라고 써도 됩니까? 그럼 여기는 요게 한 변의 길이니까 2x 플러스 y 이렇게 놔두자. 또 다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 b 찾았고요. C 찾았네. 그 다음에 2가 어딨어? 여기. 그럼 요 길이는 얘에다가 x만 더하면 되는 거야? 네. 3x 플러스 y. 자, 그래서 1번은 해결이 됐어요. 맞냐? 다르게 나와도 돼. 상관없어. 자, 그러면 여기도 y죠? 2번으로 갑니다. 2번이 좀 찾기가 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여기도 y죠? 그럼 여기도 뭐가 됩니까? 그럼 여기도?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y 맞아요? 직사각형의 성질이 뭐죠?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뭐야 이건? 평행사변형의 성질.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건 평행사변형의 성질 아닙니까? 평행사변형 마주보는 변의 길이 같지 않아요? 평행사변형의 성립 조건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두 변의 그 변의 길이가 같을 때
또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할 때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왔잖아요. 직사각형의 성질이 뭡니까?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가 180도. 그죠? 또 더 중요한 문제. 옳지. 대각선이 나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옳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그죠? 2-2 한지가 좀 오래돼야죠. 그죠? 외우라고 해도 저렇게 안 해놔요.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직사각형의 성질을 써라. 그래서 이게 만약에 2-2까지만 배운 친구들이면 2-1까지만 배운 친구들이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데 우리는 워낙 많이 배우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피타고라스를 써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크게 어렵진 않았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몇 나와? 3x 플러스 y. 여기가 x 플러스 y. 그럼 이거 더하면 2x 플러스 여기 2x 플러스 y. 그럼 더하면 5x 플러스 2y. 여기는 x 플러스 3y. 같다. 가로 길이가 같다. 그러면 y는 4x가 나옵니까? y는 4x가 나와요. 그럼 넓이 계산할 수 있겠죠. 다음에 54번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풀어내야 되는데요. 얘들아, 이렇게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계속 도형이 잘려나가는 문제들 있죠. 이런 건 순환소수로 풀어내기에는 계산이 너무나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저번 시간에 그 공식 알려준 거 기억납니까? 1 마이너스 뭐 곱해진 것분에 맨 앞에 더해진 거 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 공식을 우리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다시 하나 써놓을래요? 거기다가 154번 뒤쪽에도 계속 나올 테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도형이 잘리거나 넓이들이 계속 줄어들거나 이런 것들은 이 공식을 써서 풀 겁니다. 그래서 이 R은 계속 곱해지는 값. 이 A는 처음 값. 이렇게 써놓으세요. 혹시 등비수열이에요? 등비 급수입니다. 미적분 2에서 나오는 공식이에요. 수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2를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시험 대비하면서 미적분 2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뭐 할 때? 시험 대비하면서 심화 문제를 풀 때, 응용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중학교 때 시험 대비하면서 응용 심화 문제를 많이 푼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서 공부 되게 빨리 적응합니다.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1 지금 선생님이랑 하는데 조금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중학교 때 시험을 지금 보지 않고 문제집으로 그냥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갑자기 어려워져서 어려움을 좀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차근차근히 시험 대비하면서 심화 문제 계속 풀다가 막 하면서 올라오면 3-1의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심화 문제가 공통수학 1에 있는 2차 함수, 2차 방정식 내용이에요. 인수분해 3-1에 있는 인수분해 개빡세게 막 심화 문제 썼던 것들이 고등학교 때 우리가 하는 인수분해 내용인 것들. 그래서 이럴 때 심화 문제를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잘 보려고 보는 것도 있지만 다음에 고등과정을 할 때 빨리 적응하고 쉽게 풀 수 있게 맛을 먼저 보는 겁니다. 급수 문제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하냐? 1회 진행됐을 때 값을 먼저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108에다가 몇을 쪼갰어요?
3분의 1을 쪼갰죠. 그게 몇 개 있습니까? 네. 2개. 맞아. 자 이렇게 됐어. 108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남은 끈의 길이가 몇 배냐 했으니까 다 지워질 테니까. 자, 두 번째는 얘가 처음이면 원래 있던 앞에 남은 이거를 지금 잘린 애들에다가 다시 몇을 하고 3분의 1을 하고 그게 이제 몇 개? 몇 개로 쪼개졌어? 4개? 그러면 곱하기 3. 그럼 2에 제곱 이렇게 쓸게요. 지금 지수 내용인 거니까. 그럼 다시 요거 계산해 볼까? 108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 여기는 108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의 몇 제곱? 세제곱. 맞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은 108 지금 하나씩 늘어나는 거 보여요, 여러분? 여기는 2개씩 늘어나는 거 보입니까? 그럼 108 3분의 1이 몇 제곱이고 세제곱이고 2는 몇 개 생기겠어요? 우리 밑에도 지금 몇 개 생겼냐? 8개. 그 다음에 몇 나와야 되겠어? 4.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맞아요. 2, 4. 잠깐만. 선생님 식을 잘못했어. 다시 할게. 미안. 원래 있던 값에 3분의 1을 쪼개고 그게 2개. 그 3분의 1을 다시 쪼개고 4개. 그것을 다시 쪼개고 3분의 1을 다시 곱하고 그것들이 몇 개? 8개. 이렇게 써지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됐지? 여기다가 몇씩 곱해지는 거니까 108은 계속 곱해줘야 되겠죠. 근데 의미가 없어. 하나, 둘, 셋. 그럼 네 번째는 몇이겠어? 3분의 1의 4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할 때 이 과정을 4회 반복했을 때 남은 길이는 그래서 우리 몇 배냐 물어보면 주어를 분자에다 갖다 박습니다. 헷갈리지 말고 몇 배인지 찾을 거면 그래서 4회 반복했을 때 남은 끈의 길이가 분자에 있어요. 여기 3분의 1에 4제곱, 2의 4제곱. 분의 분모는요? 5회 반복했을 때니까 3분의 1에 5제곱, 2의 5제곱. 이렇게. 그러면 얘랑 없어지고 얘랑 없어지니까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선생님 이건 언제 씁니까? 이 길이들을 다 더할 때 씁니다. 이 길이들을 다 더할 때. 무한대로 계속 쪼개. 됐니? 이 공식은 이 각각의 식을 찾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쪼갠 요 길이들을 싹 다 더하는 거야. 0.7, 0.07, 0.0007 이런 거 더하는 것처럼. 이때 이 공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 길이들을 계속 잘라낸다. 그 길이들의 합을 구해라. 라고 하면 1 빼기 몇씩 곱해졌냐 얘들아? 3분의 2씩 곱해지는 거 맞아요? 3분의 2 분의 처음이 몇이야? 3분의 2인 거야. 이렇게. 그럼 약분해서 몇 나와? 2 나오죠. 거의 2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거 다 더하면. 이 잘린 길이들을 다 더하잖아? 그러면 몇에 가까워진다? 2에 가까워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57.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걸 이렇게 기울였대. 그래서
이 수면이 여기 딱 여기 닿을 때까지 기울인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긴 원기둥이 이렇게 생긴 거라고 생각해봐. 근데 이 수면을 이렇게 기울여서 여기까지 닿았다는 얘기는 이 원기둥의 부피가 절반이다. 근데 여기서 길이가 몇이죠? 똑같이 4x인 거지. 그럼 부피 2분의 1 해서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다음에 없으면 뒤로 갈게요. 72 72번이요. 이거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앞쪽에서도 작은 걸로 묶는 거예요. 지금 71페이지에 271번입니다. 저 172번 지금. 몇 쪽이죠? 46쪽이요. x에 관한 부등식이 해가 모든 수가 되더라. a-2에 x가 a 빼기 3. 얘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X가 1. x가 0. a 빼기 2가 뭐가 되면? 0이 되면 얘가 0이죠. 그러면 a 빼기 3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항상 성립하겠네요. 네. 맞냐? 그러면 a는 2이고 a는 3보다 작아야 되니까 a가 몇이면? 2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은 뭐밖에 없으니까? 2밖에 없으니까. 다음 70? 72부터 볼게요. 1부터 3까지고 4부터 b까지 5까지일 때 a의 범위 구해라. 그러면 a분의 1을 했을 때요. a분의 1 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역수 걸죠? 그럼 얘네들도 역수가 걸리면서 부등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부등호 걸 때, 양수들의 부등호를 걸 때 음수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만 역수 취했을 때도 부등호 방향 그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a분의 1은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얘가 역수 취한 게 여기로 오고 얘 역수 취한 게 여기로. 그 다음에 a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3 곱하면 이렇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 얘들아 이거 봐봐. 이렇게 다 입 다 벌리고 있을 때는 더하면 여기 더하고 여기 더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 등호가 얘네 둘이 등호가 있고 여기도 등호가 있으면 더하면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있고 여기에 등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어 있다. 더하면 안 돼요. 뭘 써야 될지 모르니까요. 알겠습니까? 안 나오겠지만 이렇게 야 화장실 갔다 와. 여기가 같을 때만 쓰는 겁니다. 더하는 건 알겠죠? 빼는 것도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만약에 a분의 3 빼기 b 값의 범위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곱해주고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이 더하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 더해주고 이렇게 더해지는 거야. 이렇게 바꿔야 돼. 부등식 서로 다른 두 식을 더할 때는 부호가 다 똑같아야 되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다 벌리고 있던지 등호가 붙어 있으면 다 붙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뭐만 할 수 있다? 더하기만 할 수 있다. 빼기는 안 된다. 다음. 이거는 진짜로 풀어보면요 이렇게 생겨야 돼요. 절대값 우리가 했었던 게 어떤 거였죠? 절대값 아니 뭐가 되는 값? 0이 되는 값 찾았잖아요. 그러면 몇 넣으면 0 돼요? 그럼 니네 범위 이렇게 나눴을 거야. 첫 번째 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y-1은 5, y는 6. 근데 이거일 때 이건 거잖아요.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6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겹치는 범위가 여기 생기니까 y는 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근만 하나 튀어나옵니다.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는 y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뭐 달고 나와야 돼? 그럼 마이너스 야 절대값만 바뀌는 거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 게 아니다. 네. y 플러스 1이 나머지는 그대로. 그럼 마이너스 y는 4 y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겹치는 범위가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우리 겹친 범위 여기 생겨. 따라서 y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 근 이거 두 개 나옵니다. 맞아요? 네. 요거 다 맞습니까? 네. 자, 바로 푸는 거 알려줄게. 됐지?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 입을 벌리고 있는 쪽이 중요합니다. 입 벌리고 있는 쪽 어디냐? 절대값 쪽에 입 벌리고 있지. 어쨌든 그럼 이걸 는이라고 생각해봐. 는. 그러면 절대값 y 빼기 1은 어쨌든 뿔마 5 돼야 되는 거 맞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쪽이야? 절대값 쪽이야. 알겠지? 그러면 5랑 마이너스 5를 먼저 찾아. 절대값이 5가 되는 값들. 절대값은 나중에 풀 거니까. 그러면 절대값 쪽이면 절대값 안에 있는 값 y-1이 둘 중에 큰 거 누구야? 5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절대값 있는 값이 작은 값 뭐보다? 마이너스. 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6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4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해됩니까? 네. 야 그럼 이제 주댕이가 절대값 y-1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뭔 말이겠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이거 아니면 이거였는데 이제 무슨 쪽이야? 숫자 쪽이지? 그러면 5가 되는 값이 뭐뭐 있어? 절대값이 5가 되는 값이 또 마5랑 5지. 어쨌든 이 말과 이 말은 서로 반대말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쓰면 돼요. 숫자 쪽이. 그래서 양분의 1에서 마4와 6 사이 이렇게. 안 그러면 그래프 그려야 된다. 아니면 식으로 이렇게 풀던지. 연습 한번 더 해볼까? 이게 근데 중요해. 왜냐면 이거 할 거거든요. 수사 공통수학 1에서. 공통수학 1에서 이거 해요. 자 해볼게요. 절대값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거 뭔 말이야? 는영되니까 뭐뭐 있어? 뿔마 4. 근데 무슨 쪽이야? 절대값 쪽. 그러면 x는 큰 거. 니네가 찾은 절대값이 4 되니까 뿔마 4 중에 4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작은 값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돼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해보자. 몇? x는
없다. 없지. 절대값이 어떻게 마이너스보다 작아? 맞아?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데 음수가 달려있어. 그럼 그건 그냥 지워버리는 거야. 저럴 때는 답이 없다. 없다. 만약에 이건 그럼 뭐겠어 얘들아? 절대값이 1이 되는 값. 뿔마 뿔마 1. 근데 무슨 쪽이야? 숫자 쪽이지. 그러면 작은 값과 큰 값 사이여야 돼. 그래서 몇? 이렇게. 바로 쓰면 된다. 절대값. 외우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절대값 푸는 것보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돼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값이 몇 개 나와? 4개 나오는데 얘 필요 없는 거야. 절대값은 마산보다 무조건 크니까. 계산을 하다 보면 식을 쓰다 보면 나중에 고등 과정에서 쓰다 보면 이런 식이 나와. 내가 풀었더니 이거야. 그러면 아니 난 이거는 배웠어. 마이너스 5와 5 사이에 있는 값이 이렇게 쓰면 돼. 아니 근데 이거 절대값이 양쪽에 달려있으면 이거 어떻게 했었지?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냥 지우면 됩니다. 왜? 절대값은 무조건 음수보다는 뭐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는 말인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방금 한 것처럼 0보다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부등 x가 0보다 작을 때 절대값 마이너스 x 달려서 나오는 거.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절대값이 달려있을 때 푸는 부등식도 풀 수 있어야 된다. 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어렵긴 하죠? 2-1에서 바로 나오기에는 좀 빡세긴 하다. 다음. 잠 오는 친구들 지금 화장실 갔다 와. 선생님 저물 마시고 와볼게요. 시원하게 마시고 와. 여러분 야당과 여당이 뭔지 압니까? 알아요? 야당과 여당. 야당이 뭡니까? 뭔 당? 민주당. 왜 민주당이 야당입니까? 대통령이 무슨 당이죠? 지금? 국민의힘 당이죠. 그럼 국민의힘 말고 나머지는 다 야당입니다. 국민의힘 대통령이 속한 당을 뭐라고 해? 여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선생님도 중학교 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일반적인 상식 같은 것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외대 보고 면접 보러 갔는데 야 여당의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 막 민주당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 여당 물어봤는데 막 야당 얘기하고 있고 막 이러면 그게 빡세겠지. 좌파는 뭡니까? 나쁜 말입니까? 좌파 왼쪽 파. 우파는 그러면 오른쪽 파. 그럼 좌파는 진보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혁적이고 평등을 강조하는. 그리고 우파는 보수 세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현상 유지나 국방 이런 쪽에 관련이 많은. 그래서 진보 쪽은 이념이 평등, 둘 다 똑같은 평등을 원해. 좌파나 우파나 진보나 보수나. 네, 평등인데 진보 쪽은 좌파 쪽은 기회적 평등을 보장하자. 그리고 우파 쪽, 보수 쪽은 절대적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좌파 정권 또는 진보 세력 정권이 들어서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 진보 쪽, 좌파 쪽이면
수시의 비중이 늘어나요. 그리고 보수 쪽 대통령이나 그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보수 쪽이면 수능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보수 쪽에는 절대적 평등을 강조한다 했죠. 야, 수능으로 그냥 평가하자. 똑같은 기준으로. 근데 진보 쪽은 야, 어떻게 섬에 사는 친구랑 강남 상도에 사는 친구랑 똑같은 잣대고 대학을 들어가게 하냐. 그래서 학교 생활 가지고 좀 더 뽑자. 만약에 여러분 선생님 세대 때처럼 수시가 10%가 안 되고 정시를 98%, 95%가 정시 수능으로만 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들 서울대 거의 한두 명밖에 못 갑니다. 그 지방에서 수재라고 듣는 애들만. 그래서 선생님 학교도 되게 공부 잘한다 일반계였는데, 선생님 그냥 일반 고등학교였는데 이미지 좋은 학교들 있잖아요. 공부 빡세게 시킨다 막 이런 난다 긴다 하는 애들도 서울대 6명, 7명 갔어요. 선생님 때. 근데 저기 휘문고가 지금 자립형 살인인데 예전에는 아니었을 때, 평균화였을 때 강남 한복판에 있는 휘문고가 서울대를 40명, 50명씩 보냅니다. 일반고인데. 수능 잘 봐서. 그래서 만약에 수능으로만 대학을 간다 그러면 학원들 입장에서 너무 나는 거죠. 왜? 그냥 수능만 잘 보면 되니까 학원 다니면 될 거 아니야. 학교 수업 뭐가 필요 있어? 그냥 수능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돈 많은 애들만 서울대 가겠지. 왜? 초등학교 때부터 막 계속 공부 존나 시킬 거 아니야. 학원 보내면서 막. 그리고 막 또 실력 좋은 선생님들 막 수업 들으려고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럼 난리가 나니까 수업 잘하는 선생님 수업은 더 비쌀 거 아니야. 그럼 또 돈 많은 애들이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지금은 되게 적절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좌파냐 우파냐 막 이렇게 하는 건 옛날에 프랑스 혁명 때 국왕의 오른편에 보수 세력들이 앉아 있고 국왕의 왼편에 진보 세력들이 앉아 있었어. 그래서 좌파 우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좌파가 막 나쁜 뜻이 아니야. 우파가 막 꼭 되게 막 존내 막 틴딱 같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처럼 뭐 수시도 적절하게 뽑고 정시도 적절하게 뽑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들 막 선생님한테 막 인생의 가치나 여러분들의 꿈을 현실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 과정은 어떻게 대학을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의사가 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좋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는 조금 애매하니까 사이에 껴있고 여기 수지가 되게 잘 살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서울 반포처럼 막 아파트 막 한 채에 막 30평짜리가 막 120억짜리 하고 막 이런 60억 하고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력가들이 받는 교육 수준과 우리가 받는 수준과 그리고 저 밑에 섬에 있는 친구들과 느낌 자체가 아예 다르니까. 어쨌든 근데 점점 수시보다는 한창 수시가 많이 뽑을 때 80%까지 뽑았었어. 그러다가 줄어들어서 지금 거의 60대 40입니다. 수시 60, 수능 40. 거의 이런 기조로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더 좋지. 이것도 많이 뽑고 이것도 많이 뽑으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는 수시로도 대학 갈 수도 있고 정시로도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되게 유리합니다. 예전에도 유리했지만 예전에는 수능을 많이 보는 친구들은 어떻겠어요? 수능으로 많이 뽑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 존나 잘해. 근데 수능날 갑자기 막 앞에 있는 애가 계속 다리를 존나 떨어. 근데 이게 한번 꽂혀가지고 계속 신경이 쓰여. 망했네? 재수. 그렇지 않겠어요? 또 이 수시를 엄청 많이 뽑아. 그러니까 이제 뭐가 생겨? 또 이런 게 생겨. 집이 되게 잘 살아서 막 지연과 학연과 막 권력을 이용해서 막 꿈이 의사인데 막 갑자기 막 서울대 의대 교수랑 같이 막 논문을 같이 써버려. 고등학생이. 그럼 어떻겠어? 대학교 입장에서 존엔 좋아하겠지. 아니 고등학생이 대학교 논문을 써? 같이? 그것도 서울대 의대 교수랑? 근데 우리 지방에서는 뭐해? 난 꿈이 의대야. 일반 고등학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운동장에 체육대회 때 강호 선생님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뭐 차가운 물을 준비했다. 축구하다가 넘어진 학생이 무릎을 다쳐서 내가 붕대를 감아줬다. 양호 선생님과 함께. 그래서 막 수시 썼는데 강남에 사는 그 친구는 서울대 교수님과 같이 의학 논문을 써. 누구 뽑겠어요? 의학 논문 쓴 친구 뽑겠죠.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국회의원의 아들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서울대 의대 실습실에 들어가서 의대 교수님과 실습을 같이 하고 그 활동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서 서울대 의대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폐해가 되게 많았겠지. 그래서 지금은 외부에서 한 활동은 적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안에서 하는 활동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특목고가 더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일반고보다 특목고가 훨씬 학교 자체적으로 쓰는 동아리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외대부고가 동아리가 100개가 넘어. 그럼 거기서 3개씩만 해도 좋겠지. 그리고 학교에서 지원을 되게 많이 해줘. 얼마나 좋겠어. 대학 갈 때 되게 좋겠지. 뭐 그런 게 있다. 여러분들 지금 외대보고 가기 전에 어쨌든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이런 절대값도 풀고 하고 있는 거야. 어제 선거가 있어서 한번 얘기해봤어요. 누가 됐습니까? 우리 수지는 우승찬이 됐죠. 여기가 수지 갑인가요? 병이냐? 수지 병. 용인은 갑을병 전까지 있나? 전까지 있어요. 갑을병정? 아니 병까지 있어요. 갑을병? 네. 다 민주당이 된 것 같던데. 선생님 동네는 국민의힘이 됐어요.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이게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된 지역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 지역구에서 기분이 아주 어제 선생님이 좀 과음을 했어요. 대표 방송 보면서. 대통령이랑 국회의원이랑 그 당이 같으면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이랑 국회의원들이랑 당이 같으면
좀 일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우리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라서 행정은 대통령이, 정부가, 입법은 국회가, 그리고 사법은 법원이, 이렇게 해서 상권 분립이 되어 있다고 막 배우잖아요. 근데 이게 조화롭게 막 이루어지려면 그래도 정부랑 국회랑 친한 게 좋겠죠. 근데 당이 다르면 좀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걸 하려면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국회가 당이 다르면 그나마 좀 서로 같으면 오케이 해주면서 이렇게 해주겠죠. 수월하게 통과를 시켜주거나. 근데 당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러면 좀 힘들죠.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대통령이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승인을 하기 싫어. 막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니야. 그러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에 하나가 거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부권을 쓰면 다시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법을 하면 또 거부권을 쓰면 또 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국회로 다시 법안이 와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제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에 상관없이 이 법은 입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딱 우리 국회의원이 300명이거든요. 그래서 3분의 2니까 200명. 그래서 200명이 넘어가 버리면 대통령의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기관, 국회에서 지멋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행정의 수반이 이렇게 막는, 서로 견제하는 도구인데, 국회의원 한 당의 수가 200명이 넘어버린다 그러면 국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뭐 체벌을 학원에서 쳐조는 새끼들 막 엉덩이로 때려도 된다. 입법을 막 했어. 그러면 대통령이 야 그래도 요새 때가 어느 때인데 애들을 때리냐, 안 된다. 거부권을 행사했어. 근데 만약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200명 이상이다. 그러면 투표해서 그냥 입법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다음날부터 이제 묵네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나와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견제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그거의 마지노선 200명이고 또 200명이 의미하는 이유가 200명 하는 이유가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200명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해줘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가? 남은 기관이 어디 있어 이제? 입법과 행정이 싸우고 있으니까. 사법기관.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해? 아니야, 탄핵하지 마!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탄핵을 인용해서 박근혜가 탄핵이 된 거고. 그래서 되게 적절하게 잘 뽑힌 것 같아요. 선생님이 느끼기에. 야당이 200명이 넘어버리면 또 혹여나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대. 근데 선생님 어제 기분 나쁜 이유는 그냥 선생님이 응원한 후보가 떨어져서, 간장 선거만 해도 내 친한 친구가 떨어지면 좀 기분 안 좋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투표를 하지 말걸. 되게 될 것 같아가지고 되게 신나게 투표했는데 안 됐어. 자, 조금 쉬었다가 종치면 움직이시고요. 1교시는 언제나 힘드네요, 우리는.